운명이란 게 참 이상하죠. 제가 28, 회사에서 꼴찌 사원이었을 때만 해도 전 그저 불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운명인가 보다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길, 제 주머니엔 구겨진 지하철 회원권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그땐 몰랐어요. 그 주머니 속에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들어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처럼 난 운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발견한 순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도 분명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어온 운이란 게 실은 벌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좋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박철수다. 평범이란 단어가 내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형용사였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무기력한 나날들. 그저 남들처럼 적당히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회사에서는 만년 과장, 눈치 빠르고 싹싹한 신입사원 김민수는 벌써 대리로 승진했다. 민수는 늘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상사들에게 아부도 잘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다. 나는 속으로 저런 처세술 없이는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든 건가 하며 자조했지만 막상 따라하려니 낯간지럽고 어색하기만 했다. 그저 민수를 보며 저 녀석은 운이 좋구나 부러워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붙은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다. 임원 추천을 받은 소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교육이었다.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에게는 기회조차 없겠지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자꾸 공고문으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팀장님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팀장님은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업무 처리 속도는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서툴렀던 나를 답답하게 여기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퇴근 직전 조심스럽게 팀장님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추천을 부탁드렸다. 예상대로 팀장님의 표정은 굳어졌다. 박 과장, 자네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뭘 얻겠다는 건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맡은 업무나 제대로 처리하게. 차가운 거절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낙담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의 야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걸까? 자책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득 김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수는 분명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야. 걔는 늘 운이 좋으니까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며칠 후 김민수가 프로그램 참여자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더욱 좌절감이 컸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성공과 행운을 부르는 50가지 습관. 책 제목에 끌려 무심히 집어들었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소개하고 있었다. 속도 중시, 과감한 손절, 직관 신뢰, 긍정적 사고, 베푸는 마음, 끊임없는 학습. 평범한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운을 만들 수 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속도였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렸던 나는 일단 시작하고 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팀장님에게 꾸중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
덩달아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두 번째는 과감한 손절이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나는 손실이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손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는 직관 신뢰였다. 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렸던 나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결정하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번째 긍정적 사고, 다섯 번째 베푸는 마음까지 나는 책에서 소개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힘든 순간도 많았다. 나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책에서 읽었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기고 격려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팀장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박 과장, 자네 요즘 많이 달라졌군. 이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자네에게 맡겨보겠나? 팀장님의 말씀에 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회사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나는 김민수를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밝고 싹싹했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박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과장님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예전에는 그를 질투하고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그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성공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니었다.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였다. 예전에는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혹시 지금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행운은 없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도 스스로 운을 만들 수 있다. 가끔은 아직도 꿈을 꿔요. 제가 예전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고 불안에 떨던 그때로 돌아가는 악몽 같은 꿈이요. 하지만 잠에서 깨면 이제는 미소 짓게 돼요. 그때의 저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불안하신가요? 어떻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